이스라엘의 경고에 따라 레바논 시민들이 먼발치로 대피하자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해 빌딩을 날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하다스 등의 건물 7곳에서 퇴거하라고 통보한 뒤 가차없이 폭격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장 세력 헤즈볼라 근거지라고 주장하지만 레바논 당국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합니다. هذا الإجرام قدام عيونكم، هيدي منا حرب بقى، هيدي صارت تدمير الأبرياء، بنايات ما فيهم إلا ناس وأهالي وسكان، شو بدنا نحكي؟ 이스라엘의 공습은 보통 레바논 남부 교외 지역에 집중되는데 이번에는 베이루트 중심가도 때렸습니다. 이례적으로 사전에 대피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اللي صار بتصات الضربة العالم كلها بالسوبر ماركت بزعت. فمرتي كمان خافت وانرعبت. أنا كلها عادي يعني بس إنه لا كان شيء مرعب صراحة يعني. 바로 이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석 대변인인 무함마드 아피프가 사망했습니다. 아피프는 지난 9월 말 폭사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측근으로 헤즈볼라 방송 알마나르 TV를 관리하는 미디어 책임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36시간 동안 레바논 200여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 아피프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현지 시간 16일에만 29명이 숨졌으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3,481명이 사망하고 14,78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푸틴의 얼굴 안에 회어가 된 우크라이나가 담겼습니다. 푸틴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는 손팻말도 등장합니다. 크림반도를 점령한 지 8년 만인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는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해외에 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가 저지른 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Deve essere pace giusta, noi non possiamo perdonare tutto quello che ha fatto tutti questi anni, ma pure di più, non diciamo da 2014. 반러시아 시위는 독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푸틴에 저항하다 옥중에서 숨진 러시아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미망인도 참석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뒤 투쟁할 때 비로소 러시아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Мы должны выходить за тех людей,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в тюрьмах. Мы должны выходить за людей, которых убили. Вставать на их место и бороться дальше. Россия будет свободной. 러시아 편에선 북한이 병력에 이어 신형 무기까지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전쟁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2년 만에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전에 대한 푸틴의 생각에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은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Das Gespräch war sehr ausführlich, hat aber auch zu der Erkenntnis beigetragen, dass sich bei dem russischen Präsidenten an seinen Ansichten zu diesem Krieg nicht viel geändert hat.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내년에 종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힌 미국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기 전 과연 어떤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국제사회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미국 무기를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제한을 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요청에도 요지부동이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자 제약을 풀어준 겁니다. And countering North Korea'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cooperation with Russia. Whatever the issue,
we're taking it on together. I think it makes a big difference for peace and security. 미국 당국자들은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크므스 미사일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을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이테크므스가 전황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북한군이 취약하며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에이테크므스 미사일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만 편들고 있다며 북러 군사 협력을 정당화해왔습니다.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не могут этого делать без космической разведки, целеуказаний и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запад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только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휴전안에 개입하기 전까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력 시설에 잇따라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겨울철 에너지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의심되는 문신에 극우 성향으로 인선 논란을 빚었던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7년 전 공화당 강연에서 만난 여성 당원이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비공개 합의로 기소되지 않았고 헤그세스 측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덕성 논란으로 상원 인준에 불안감이 증폭됐습니다. 덩달아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맷 게이츠의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도 재점화됐습니다. 17살 청소년과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There are many serious allegations pending against him. Fortunately, that's why we have the Senate advice and consent process.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고 물속의 화학물질이 성 정체성을 변화시킨다는 돌팔이 주장을 편 케네디 주니어 복지부 장관 지명자도 논란입니다. 정통 보수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마저 낙마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충성파로 꾸린 장관 지명자 임명을 강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휴회 기간엔 의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수정헌법 2조 2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휴회 기간 임명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트럼프 취임 초기부터 의회에서 격전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지난 3월 AI 컨퍼런스 GTC 2024에서 엔비디아가 공개한 차세대 AI 칩 블랙웰입니다. 기존 하퍼 시리즈에 비해 최대 30배의 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 성능을 기대할 수 있어 괴물 계산기로 불리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Blackwell is not a chip. Blackwell is the name of a platform. People think we make GPUs, and we do, but GPUs don't look the way they used to. 그러나 4분기 출시를 앞둔 블랙웰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블랙웰을 맞춤형 서버렉에 연결했을 때 과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 출시 시기가 지난 2분기에서 늦춰진 데 이어 서버 과열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블랙웰을 주문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은 다시 제품 양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엔비디아 측은 엔지니어링 팀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 중이라며 엔지니어링을 되풀이하는 건 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오는 21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관심입니다. 지난 8월에는 2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이전보다 상회폭이 줄어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7%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And then we have the big one, which is NVIDIA on Wednesday. And what we're really looking for there is what is the revenue growth coming out of artificial intelligence? Do we continue to see benefits there?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랠리가 상승장을 이끌었지만 지난 15일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3.25% 급락했고 반도체와 AI 관련주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을 지난해 대비 80% 이상 증가한 330억 달러, 순이익은 184억 달러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번 실적 발표가 트럼프 랠리의 향방을 결정할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중국 동부 장쑤성 이싱시에 있는 한 직업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저녁 6시 반쯤입니다.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공안은 올해 이 학교를 마친 21살 쉬모 씨를 붙잡아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해 졸업장을 받지 못한 점과 실습 보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쉬 씨는 인터넷에 유서를 남겼습니다. 임금 체불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의 죽음으로 노동법의 진보가 추동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악의적으로 졸업장을 막아놓고 졸업시키지 않았다며 학교 측의 행태도 비난했습니다. 이 유서는 이미 온라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닷새 전 11일에는 광둥성 주화이시 체육센터에서 차량 돌진 사건으로 사상자 78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상하이 대형마트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엔 베이징 초등학교 앞에서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해 5명이 다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 당국이 통신망과 총기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시행해 폭력 범죄 발생이 낮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적 불만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내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그동안 쌓인 사회적 불만이 폭발한 것이 이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영입니다. 생성형 AI를 통한 목소리 재현이 쉬워지면서 성우 목소리의 무단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단 사용의 주요 표적이 된 일본 인기 성우는 성우의 목소리는 직업적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私たちの声は商売道具で人生そのものです。無断で生成 AI に使われている私たち声優の気持ちを聞いてください。 성우 단체들은 해외 영화의 더빙 등의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데 문제점을 제기하며 최소한 성우의 허락을 얻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원칙과 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適正にAI を使って我々の声が使われるような仕組み作りというものを作っていきたいと。 올해 1월 한 달에만 생성형 AI로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 사용해 제작한 영상이 50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유명 성우들은 지난달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何がいけなくて何が問題ないのかそれをまずちゃんと知ることそして理解して発信していくことが大事なのかなと僕は 다만 생성형 AI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何か一緒にやっていけるようなことがあるのであれば素晴らしいものにもなっていくものだと思うので 현재 목소리는 일본 현행법상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성우 단체들은 일본 문화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성우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은 서울의 한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이번 달 들어 확연히 떨어진 배추값에 소비자들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요즘 배추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걸 제가 체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늦춰서 김장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10,000원에 육박했던 배추값은 가을 배추 출하가 본격화하면서 포기당 3,000원대로 한 달 사이 60% 넘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20% 넘게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김장 채소인 무와 쪽파, 미나리도 한창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달보다는 내렸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0에서 70%가량 비쌉니다. 저희 가게 쓸 거 깍두기 담을 무 사러 나왔고요. 처음 시작할 땐 900원, 1,000원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500원에서 4,000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유통업계는 김장을 준비 중인 소비자들과 김장을 포기한 이른바 김포족까지 겨냥해 막바지 할인 대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GS 더 프레시는 절임 배추와 김치 사전 예약을 다음 달 초까지 연장했고 홈플러스와 이마트는 이번 주 중순까지 김장 재료 추가 할인에 들어갑니다. 농협도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배추 10kg 최대 44%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 배추 최대 주산지인 호남 지역에서 출하가 확대되면 배추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김장 재료 최대 40% 할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인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소비자들의 체감 김장 비용까지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홀로 씩씩하게 아이를 키우는 사유리 씨. 시청자들의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7%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 가운데서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가 42.8%에 이르렀습니다. 5명 가운데 2명꼴로 10년 새 13%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혼 가정이라도 그 책임감과 그 재정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비혼 출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가운데 혼인 외 출생아는 4.7%인 1,900명으로 2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입니다. 전체 출생아 수가 23만 명에 불과해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20대는 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이 39.7%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전보다 12%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를 만든 건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적 문제가 1위로 60%에 육박했습니다. 비혼 부부 대상으로 결혼 신고를 안 한 이유를 물어도 경제적 문제가 1위였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삶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층의 사회적 경쟁 압력을 낮추고 가정 형태에 상관없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 잔, 두 잔 들어가는 술잔. 관람객이 맛보고 즐기는 술은 바로 우리의 전통주. 상큼하고 깔끔하고 약간 마음에 들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고유의 맛을 유지하던 우리 전통주가 과일 향과 허브를 첨가하는 등 현대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술에서 어떠한 향이나 특징들이 있는지를 주로 보고 특히 드라마나 영화의 삼겹살의 소주 등 우리의 다양한 술 문화가 등장하면서 전통주에 대한 해외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게다가 맛도 너무 다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술인 것 같아서 실제로 2019년 이후 코로나 시기를 타고 전통주 수출액은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 수출량은 7%, 수출액은 2.5% 떨어지면서 주춤한 추세입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세계 주류 시장에서 우리 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위권으로 현재는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뜻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크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세계 주류 시장의 경쟁이 심한 데다 수출에 필요한 제반 시설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아무래도 생약주, 생탁주다 보니까는 배송하는데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세계 주류 수출 시장 점유율 19%로 국권이 1위 자리를 지키는 프랑스 와인의 경우 대규모 와이너리가 중심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통주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업체가 90.7%를 차지합니다. 또 업계에선 이미 각국의 전통주류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새로운 술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가의 프리미엄 주류를 찾거나 알코올 도수가 낮은 주류를 선호하는 등 소비자 요구가 세분화되면서 수출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면과 김치, 한식의 인기 바통을 이어받아 세계 시장을 노리는 우리 전통주.
하지만 K푸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도 분명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산 정상에서 시작된 단풍은 어느새 도심 공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 바람에 흩날리는 단풍잎은 만추의 정취를 더합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사진 명소가 되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마지막 가을을 좀 느껴보러 가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을 맞춰서 저희가 와봤거든요. 근데 진짜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우리가 원하는 가을을 만끽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늦더위 탓에 유난히 짧게만 느껴졌던 올가을. 곱게 물든 단풍을 한 번이라도 더 간직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몰렸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은 상쾌함을 더하고 오색 양탄자를 깐 듯 낙엽이 수놓은 산책로를 걷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달아납니다. 가을을 보내는 아쉬움도 있고 또 친구를 만난 기쁨도 있고 또 새로운 지역에 대한 그런 설렘도 있고 그래서 가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녘에는 여전히 가을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노랗게 물들인 가을꽃 국화. 겨울을 앞두고 꿀벌은 꽃가루 모으느라 바쁘고 시민들은 꽃이 지기 전 추억 하나라도 더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가을 전령사 은빛 억새도 물결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태화강 하면 또 국화꽃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 가족들이랑 여기 이렇게 놀러 왔는데 향기가 너무 좋아서 날씨는 조금 흐리지만 기분은 좋네요. 마지막 단풍이 곱게 물들고 가을꽃이 활짝 핀 도심공원. 시민들은 만추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There is or was is ever gonna bring me. 2003년 초연뒤 6천만 명이 관람하고 수많은 상을 탄 동명의 인기 뮤지컬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브로드웨이 최고 뮤지컬 배우인 신시아 에리보와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투톱 주연을 맡았습니다. It's truly the honor of a lifetime, and this is, the greatest journey of our lives. Yeah. And to do this together, especially with Cynthia and with John and with this incredible cast. 튤립 900만 송이를 제작진이 직접 심어 재배하는 등 환상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화면으로 구현됐을지도 관람 포인트입니다. 뮤지컬 위키드의 국내 흥행을 이끈 주역들이 우리말로 더빙한 버전도 함께 개봉합니다. 화면에 있는 인물이 더 잘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물을 제가 대신해서 소리내주고 노래하고 그런 데 초점을 더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너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사라진 줄 알았던 약혼녀가 알고 보니 밀실에 갇힌 채 약혼자의 숨기고 싶은 민낯을 목격합니다. 집안 밀실을 배경으로 세 남녀의 비밀과 욕망이 충돌합니다. 10년 전 인간 중독에서 위기의 부부로 나왔던 송승헌, 조여정이 다시 한번 연인으로 나와 도발적인 연기를 선보입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이 사람의 욕망과 본성이 미주라는 직구를 만나게 되면서 그 욕망이 분출될 때 약간의 반전되는 캐릭터. 가장 주체성이 높은 인물을 밀실에 가뒀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좀 많이 열어두고 하면서 알아가게 된 인물입니다. 인물별로 상징적인 악기를 부여해 클래식 음악으로 표현되는 격정적인 감정이 관객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익숙함을. 로이킴이 지난달 발표한 신곡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입니다. 익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잔잔한 목소리로 풀어낸 곡인데 발매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머물고 있고 멜론 발라드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음원 강자 헤이즈도 가을을 맞아 발라드 앨범 폴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앨범에 담긴 7곡을 관통하는 주제는 그리움과 가을의 쓸쓸함. 헤이즈는 감성적인 멜로디와 섬세한 가사로 듣는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수 임한별과 함께 프로젝트 그룹 허용별로 활동했던 허각과 신용재도 각각 솔로곡으로 컴백했습니다. 허각의 신곡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에는 임한별이 직접 프로듀서로 참여했고 40인조 오케스트라 세션의 연주로 곡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 달 새 미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인 신용재는 호소력 짙은 보컬이 돋보이는 곡 빛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엔 앨범 발매 기념 연말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아직 사랑하는 걸 알면서 나도 바보야 내 맘 알잖아 이제 내게 와줘 바보야. 가수 벤은 허각이 지난 2017년 발표했던 곡 바보야를 리메이크했습니다. 벤은 그간 들려줬던 이별 노래보다 더 깊은 감성을 담아 감동을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서울시 오페라단이 창단 39년 만에 처음으로 라보엠을 무대에 올립니다. 젊은 시절 가난한 예술가로 살았던 푸치니의 자전적 경험을 담은 작품으로 19세기 파리 라탱지구 크리스마스 이브가 배경입니다. 보헤미안들의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그 사랑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그런 예술가들의 그런 이야기를 담아놓은 작품이거든요. 책과 기억을 형상화한 이번 무대에서 MZ 성악가들이 주축을 이룹니다. 특히 세계 3대 콩쿠르에서 인정을 받은 소프라노들이 주인공 미미 역을 맡았습니다.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또 캐스팅이 다르기 때문에 채워야 될 색다른 아이디어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젊은 그리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연습 올 때마다 너무 설레고 또 새로운 힘을 충전해서 가는 시간들이어서 다음 달 초엔 국립오페라단이 푸치니표 서부극 서부의 아가씨를 3년 만에 무대에 올립니다. 정상급 성악가들로 꾸려지는 이번 무대는 국내 최초로 오페라 전용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1년 전 장이머우 연출로 나흘간 11만 명이 관람한 푸치니의 유작 투란도트도 귀환합니다. So proud to return and with a great masterpiece from Giacomo Puccini. I love the passion, the culture about opera. 지난달 이탈리아 본토에서 서울로 고스란히 옮겨온 무대와 다른 버전의 투란도트로 제작비 2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세계 3대 테너로 불리는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자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관객을 만나 푸치니 서거 100년을 기립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One of my puppies that my American pit had green.
These are usually very, very difficult. They teach you a lot.